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예, 어, 잠깐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행정법 강의한 지는 18년 됐고요. 보상법규 강의한 지는 5년, 본격적으로 강의한 지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요. 평일반 강의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카카오톡 질문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요.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평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은 잘 아시다시피 그 법 세 가지죠. 법 세 가지. 뭐 1차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셨을 테고 하나는 안 배우셨을 텐데요. 법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세 가지 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법을 할 때 보통 보시면 학원에서 그 세 가지 법을 배우는 것을 개별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배우는 걸 행정법, 그냥 간평 행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상법규 안에서는 행정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개별법도 배우고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과목이 세 과목인데 행정법을 왜 배우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 세 개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 조문을 하나 가지고 왔죠. 법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감정평가법은 1차 시험할 때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4페이지에 보시면 17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등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18조에 보시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법에는 등록을 거절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불복을 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 세 개에는. 그러니까 그 3법에는 이 법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9조에 장관은 등록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불복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럼 제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단에 관한 법이 그 수단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법이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록이 거절됐거나 등록이 취소당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무엇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 3법의 범위 안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법을 개별법에서 A, B, C, D를 배웠다면 그 왜 A가 되고 왜 B가 되고 왜 C가 되며 결국은 그 A, B, C, D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행정법에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행정법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며 등록을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등록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겠죠. 그럼 재산상 손해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법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것이냐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이 크게 개별법이 있고 개별법이 3법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간평행정법이. 그럼 간평행정법 안에서 공부를 해놓으면 개별법이 눈에 보인다 그랬죠.
이쪽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쪽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연결해서 듣는 게 좋아요. 연결해서 듣는 것이 좋고 가능하시면 한 선생님한테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간평행정법을 할 때 정확하게 개별법에 나오는 내용과 개별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개별법을 할 때도 행정법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개별법을 할 때 행정법의 내용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실익이 뭔지, 어떻게 불복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50대 50입니다. 50대 50. 그러나 그건 있어요.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기와 이해가 있다면 이해 쪽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개별법은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리는 행정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는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당연히 행정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정법을 열심히 하면 개별법 공부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고 암기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럼 행정법만 열심히 잡으면 마지막에 암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게 제일 어려운데. 물론 그게 제일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 암기를 하느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문을 들고 막 암기하시더라고요. 조문을 들고 왜 암기를 합니까? 요즘은 조문 다 줍니다. 아시겠죠? 조문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기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이 안에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 안에 숨어 있는 법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전 활용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법전은 원래 시험 보통 주관식 시험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주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보세요. 법전을 외워야 됩니까? 법전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법전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 특히 필요한 법들은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법전에 다 시험 문제에 다 주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뭐 절차법 이런 거 외우셨는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다 절차 다 줍니다. 그럼 법전을 왜 하느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절차법을 주거나 아니면 개별법에 있는 법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예를 들면 그 법을 그냥 우리가 그냥 글 읽듯이 너너너너너너너너 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처분이라고 한다면 처분을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처분이라는 개념을 배우시겠어요. 처분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공권력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행정청에 관한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공권력 행사. 왜냐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목차입니다. 그럼 법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법전을 잘라서 읽어야 돼요. 잘라서 읽는 걸 연습해야 돼요. 잘라서 읽는 건 어디에 나오냐? 책에 나옵니다. 책에 보면 예를 들어 이주대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주대책에 관한 법조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이주대책의 요건을 잘라 읽는 방법을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조문을 주면 잘라서 뭔 말 하면 된다. 잘라서 목차를 잡아주면 된다는 말이죠. 법조문은 뭐하러 외웁니까? 중요한 건 잘라 읽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이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잘라서 읽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요건을 쓰면서 그러니까 암기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판례 외우는 게 더 낫죠. 조문보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법전을 그렇게 최대한 법전은 법전으로서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요건을 분석해서 차라리 그 요건을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혹시라도 안 나왔을 때 법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일정입니다. 강의 일정은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강의 일정은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21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4월에 진행된 기본개념 무료 특강을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21년 6월에 진행된 답안 작성 방법 특강. 이 두 가지는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평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에 깊이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기본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인 걸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 교재는 이미 다 출간이 돼 있어요. 행정법 강의 교재는 이미 출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 강의 교재는 6월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은 5월 17일 날 시작합니다. 5월 17일 날 시작해서 7월 7일 날 끝나요. 매주 3회씩 합니다. 매주 3. 화, 수, 목 매주 3회씩 하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끝나기 전에, 2차 시험 시작하기 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15회 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을 9회 할 거기 때문에 주스로 치면은 그 전주에 강의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작년에 기본 강의만 들으셨던 분이 2차 시험장에 가가지고 한 주 남고 시험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쓰셨냐고 하니까 12페이지 썼다고 합니다.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것,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본 거라는 거죠. 다 본 거.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법학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학은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몇 주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법학은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로 그냥 복습 시험 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와서 시험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강의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법은 체계입니다. 체계.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소송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 배우고 일주일 있다가 조금 더 배우고, 요거 배우고 일주일 있다가 조금 더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지식이 쌓이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학은 몰아치기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9월 달에 기출사례집으로 모의고사 특강을 할 겁니다. 문제집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현재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뭐 답안 작성이나 이런 거에 관한 특강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모의고사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진행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본 강의는 제 강의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강의는 제 강의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시간이 다 됐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가끔씩 보는 영화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타카라는 영화는 뭐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고요. 형이랑 동생이랑 늘 수영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서 다시 형이랑 동생이랑 수영 내기를 하는데 또 형이 이겨요. 그래서 물 중간에서 수영을 하다가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한테.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돌아가자. 바닷가 수영대회에서요. 그래서 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한테 매일 지는 이유는 너는 돌아갈 힘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면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